3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X에 대한 공원이익은 4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비는 5만 5천 원이다. 고정 원가 중에서 2만 원은 프로젝트 X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회피불능 원가라는 얘기죠. 포기했을 때 회사의 순이익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예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공원이익, X에 대한 공원이익이 4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4만 원, 고정비는 5만 5천 원입니다. 그럼 현재 적자가 1만 5천 원이 나오는데 1만 5천 원. X를 폐지하면 공원이익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고정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고정비는 2만 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자가 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 5만 원은 자, 고정비가 5만 5천 원이었었어요. 그죠? 5만 5천 원. 5만 원 중에서 고정비가 2만 원만큼은 X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2만 원이 계속 발생하니까는 적자는 2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5천 원만큼 순이익이 더 순손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거기 5천 원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5천 원 감소가 아니라 순이익은 5천 원만큼 더 감소하는 거 맞죠? 예, 순손실은 5천 원이 증가되는 거지만 순이익은 5천 원이 더 내려가는 거 맞습니다. 4번이네요. 답은 4번. 3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손실은 5천 원이 증가하는 거죠. 순손실은 5천 원이 증가하지만 순이익의 개념으로 보면은 적자가 5천 원만큼이 늘어났으니까는 5천 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더. 32번. 기업 실무 조사를 한 결과 이론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수기간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로 타당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봤더니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투자 자금을 빨리 회수하므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유용하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단기 초에 내용연수 5년의 새 기계를 200만 원에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될 것이며 매년 100만 원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감가상각비 이외의 모든 수익 비용은 현금 거래 형태로 발생을 한다. 12%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매년 40%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100만 원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에서 5년이면 40만 원이죠. 40만 원은 해주면은 현금 창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현금 창출 금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60만 원. 현금 창출된 금액은 60만 원이고요. 법인세율이 40%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법인세 40%면은 24만 원이 되겠죠.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면 현금 창출액은 60만 원이고 60만 원에서 이제 법인세 40%를 빼주면 24만 원이 법인세는 40%니까 24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세후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느냐면 36만 원인데 여기에 다시 뭘 더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를 더해주셔야 되죠. 4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현금 창출된 금액은 76만 원이 되는 거예요. 76만 원. 자, 76만 원. 한 5년 동안, 그죠? 그래서 5년간 매년 76만 원씩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는 76만 원 곱하기 연금연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연금연가는 3.61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6만 원 곱하기 3.61을 해주면은 274만 3,600원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274만 3,600원입니다.
매년 76만 원씩. 여기에 현재 가치는 274만 3,600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의 답은 2번이에요. 34번. 책임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책임 중심점이란 경영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서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문을 말한다. 맞죠? 책임회계 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4번에 틀린 것은 2번. 33번. 책임회계 제도 하에서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하부관리자에게 위임되어 책임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책임 중심점은 성격 범위에 따라서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및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5번. 투자 수익률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을 물었어요. 사전에 설정한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요. 사업 후의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액도 함께 고려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됩니다. 매출액 이익률과 자산회전율로 구분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회사 전체의 최저 필수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안이 개별 투자 중심점 투자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가 포기되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35번의 답은 4번. 그래서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은. 그래서 만약에 회사 전체가 있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투자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은 회사 전체의 최저 필수 수익률이라고 하죠. 최저 필수 수익률은 5%면 돼요. 근데 각 부서별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여기는 8%, 여기는 7%, 여기는 6% 막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회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면 되는데 개별 투자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5%짜리 최저 필수 수익률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준최적화 현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투자 수익률의 단점으로서 이런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번. 시장 점유율 차이와 규모 차이를 바르게 계산하는 걸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실제 규모 곱하기 실제 점유율 곱하기 평균 공원이익을 내주시면 돼요. 평균 공원이익. 그리고 자 실제 규모 곱하기 예산 점유율입니다. 예산 점유율 곱하기 평균 공원이익. 자, 세 번째는 예산 규모 곱하기 예산 점유율 곱하기 평균 공원이익.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실제 시장 규모는 10만 개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10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10만 개 곱하기 실제 점유율이 35% 나와 있고요. 평균 공원이익은 1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곱해주시면 3만 5천 개에서 35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여기 실제 규모 10만 개 곱하기 예산 점유율이 40% 나와 있죠. 일단 불리한 차이네요.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그죠? 40%인데 실제 35%밖에 점유를 못했으니까 그죠? 불리한 차이가 나올 겁니다. 400만 원. 그래서 규모의 차이는 점유율 차이죠. 점유율이 틀린 거니까 점유율 차이는 50만 원만큼.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예요. 50만 원만큼 불리한 차이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40%인데 실제는 35%만 점유했으니까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죠. 예산 규모 12만 개 했었어요. 얘도 불리한 차이네요.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12만 개인데 10만 개밖에 점유를 못했으니까 40% 곱하기 100원입니다. 그러면 480만 원이 나오니까 결국은 80만 원만큼 역시 마찬가지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다. 답은 4번입니다. 36번의 답은 4번이고요. 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부 X의 현재 투자 수익률은 15%입니다. X는 투자 수익률이 15%, Y의 투자 수익률은 14%.
투자 수익률로 보면 X가 더 크죠. 근데 X와 Y는 모두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X의 신규 투자안의 기대 투자 수익률은 13%예요. X는 신규가 13%고요. 자본 비용은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본 비용은 12%다. 그럼 자본 비용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채택을 해줘야 되겠죠. Y는 신규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5%. X에 비해서는 높죠. 근데 자본 비용은 16%니까 기각을 해줘야 되고요. X만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38번 문제입니다. 매출액이 1억 원 나와 있죠? 매출액이 1억 원, 영업이익이 7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자산회전율은 몇 회라고 나와 있냐면 5회가 나와 있죠? 자산회전율은 5회,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총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을 해주면 최저 필수 수익률 이렇게 해주시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저 필수 수익이 되는 거죠. 최저 필수 수익이 되는 거죠.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예요. 15%인데 자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나누기 뭐를 내주시면 되냐면 총자산, 여기서 평균 총자산이에요. 정확한 공식을 써드릴게요.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을 해주시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이 1억 원 나와 있죠? 1억 나누기 평균 총자산은 X입니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이 몇 회가 나오냐면 5회가 나오죠? X는 얼마 나옵니까? 2천만 원 나와요. X는 2천만 원. 2천만 원에 15%면 최저 필수 수익이 300만 원인데 영업이익을 얼마 창출했느냐면 700만 원 창출했어요. 영업이익에서 최저 필수 수익 300만 원을 빼주면 잔여이익은 4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잔여이익은 400만 원. 38번의 답은 3번이에요.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 하면 총자산 회전율, 그럼 평균 총자산 X값이 나오죠.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15% 하면 최저 필수 수익이 3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잔여이익은 4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39번. 경제적 부가가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일이 증가하면 안 좋은 거죠. 돈 받는 날짜가 빨라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일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이 빨리빨리 회전되는 거니까 투하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이 높아지고 세후 순이익은 변동이 없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감소합니다. 자본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경제적 부가가치는 감소하게 되죠.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후 순영업이익 마진을 높이거나 투하 자본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40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측정하려고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사업용 자산이 T자 계정을 그래서 자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0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부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480억 원이 나와 있고요. 자본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72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80억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은 480억 나와 있고요. 법인세율이 25%라고 할 때 경제적 부가치는 얼마인가? 타인 자본 비용은 1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타인 자본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는 법인세율을 여러분들 타인 자본은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그죠? 결국은 법인세가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죠. 순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때문에 타인 자본 비용이 12%이지만 법인세율 25%를 감안을 하면 1-25%를 해주시면은 자 0.12 곱하기 1에서 25%를 빼주면은 그죠? 실질적인 이자율은 9%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자율은 9%가 되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은 9%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인 자본 비용이 12%인데 법인세 효과를 고려를 해주면은 법인세만큼은 그죠?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곱하기 1-25%를 해주면 실질 이자 비용은 9%입니다. 9%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자기 자본 비용은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이기 때문에 부채란 말이죠. 비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본 비용은 배당금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니까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즉 법인세 효과가 없습니다. 얘는 그대로 곱하기 자기 자본 비용 15%를 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480억 곱하기 9%입니다. 그러면은 43억 2천만 원, 43억 2천만 원이 비용이 나오죠. 자기 자본 비용은 720억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면은 108억이 나옵니다. 108억이 나오죠. 108억.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151억 2천만 원이네요. 151억 2천만 원이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빼주시면 480억에서 마이너스 151억 2천만 원, 151억 2천만 원을 빼주시면은 328억 8천만 원이 경제적 부가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328억 8천만 원이 경제적 부가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법인세율이 나왔다라는 거죠. 법인세율. 그래서 자본 비용은 법인세 효과를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순이익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이 12%이지만 법인세 효과를 감안하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감안하면 1-25%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1은 타인 자본 비용 12%를 뜻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실질 이자율은 9%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328억 8천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회 원가 관리 회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